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간밤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슈를 정리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제 이제 나스닥이 아쉽지만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도 1% 좀 중반 후반대에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어제 정도에 또 하락을 또 보였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S&P 500도 지금 소위 조정 국면에 진입에 초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137.23포인트로 마감됐는데요. 고점 대비 정확하게 9.8%가 떨어졌거든요. 4,130포인트 이하로 들어가면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은 경계 경보 여전히 울려 있다라고 일정 꼭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렇다고 크게 뭐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0% 이상 하락이 평균 1년에 1.1에 보통 10개월에서 11개월에서 한 번씩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늘상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좀 마음에 위안을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10년물 금리가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초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는 우리에서 크게 미국 금리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사실 압니다만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 타실 때 특히 한국 주식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직접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달러라고 보시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특히 한국 주식은 외국인의 수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달러의 방향성을 유지하셔야 되겠는데 오늘 달러가요. 오늘도 소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달러에는 어제 또 올라가면서 또 150.37엔까지 갔고요. 어저께 달러 원이 1,360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쉽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이어간다거나 무리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자제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달러의 중요성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무리한 투자는 현재 자제해야 될 때다. 계속해서 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아마존입니다. 선방한 것 같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시간외에서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뭔가 계속 요즘은 안 좋은 걸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하락으로 전환됐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을까요? 네, 아마존 한마디로 오늘도 슈퍼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네. 주당이 93센트였으니까요. 58센트 대비 상당히 높은 수익을 냈는데 아마존 늘상 이렇게 이익을 크게 많이 냈던 것이 현실적이라고 일단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도 1,414억에서 1,431억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것이 AWS, 즉 클라우드에서 시작하고 끝났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분기에는요. 구글이 소위 알파벳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알파벳 주가가 떨어진 것은 한 22%대로 훅 떨어졌거든요. 매출 증가율이.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28% 하면서 또 회복세를 보여줬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오늘 아마존은요,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시간의 주가가 처음에 올랐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AWS에서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매출 증가율이 1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라는 것은 시장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 매출 증가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찌 상식적으로 수학으로 계산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마켓 시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회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거가 지금 전체적인 다운되고 이런 것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네요. 자기네가 네. 더 올라간다, 나빠진다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런 슬로우 다운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성적표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많지만 빨간 거가 바로 제일 위에 있는 AWS가 빨간색이 나왔다는 것이 되겠고요. 가이던스를 어저께 이제 메타가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 보면 이 가이던스도 매출이 지금 가이던스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은 약간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다시 약간 밀리는 정도로 일단 마감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시장이 어느 정도냐를 간단히 보시면 AWS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으로 올라선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AWS, 아마존, 그 다음이 구글 클라우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 2, 3위가 계속 1, 2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기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 딱 보시더라도 연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좀 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1등주의 가치가 좀 빛나기 마련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잘 버티고 있는지 또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탁은 포드입니다. 포드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간외 주가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근데 또 파업은 좀 타결이 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잠시 전에 이제 그 코너에서 우리 자동차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맞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포드나 무슨 뭐 GM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 실적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렇군요.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지금 자동차를 어떤 자동차를 차냐가 일단 먼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전기차량을 너무 전기차가 아직 충전도 안 되지만 요즘 보면 새로 짓는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면 400km, 500km 한꺼번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두 자릿수로 지금 점유율을 신차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전기차냐 아니냐가 첫 번째 하나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이 고금리 상황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앞선 코너도 얘기했지만 지금 평균이 지금 $1,000 이상을 자동차 가격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고금리 상황에서 누가 과연 자동차를 쉽게 살 수 있느냐를 누가 얘기했냐?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경고를 바로 얼마 전에 그랬죠. 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맞아요.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중고차 할부가 21%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혹한 금리가 나오고 있고 카드 리볼빙 할 때 평균이 22%가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상태에서 지금 어떤 소비에 늘어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고 일론 머스크가 30만 불 셀러리 받는 사람이 7, 8만 불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를 못하면 잘못됐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에 상당히 방점을 찍고 이 모든 것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매출과 이익은 이번에 못 맞췄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4, 5% 정도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 구조조정도 계속하고 있고 이 UAW 파업이 어저께 이제 임시안이 나왔거든요. 뭐 통과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저는 그것으로 주가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요. 오늘 발표한 걸 보면 전기차 분야 있죠. 전기차 분야에서 13억 달러를 날려버렸습니다. 13억 달러가 그 분야에서 손해가 났습니다. 웬만한 자동차 회사요. 예를 들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한 대 팔 때마다 3만 달러 정도 손해 납니다. 전기차 한 대 팔 때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가격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심각하네요. 네, 벌어지고 있고 다른 데 다 웬만한 데 다 손해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나 이런 쪽에서 돈 버는 회사는 세상에서 지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BYD가 있고 딱 여기 테슬라가 있다. 네. 나머지는 이 전쟁에서 다 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 더 참고적으로 보면 포드가요. 시간에서는 5% 가까이 떨어지고 보셨는데 전 포드는 여러분들 큰 관심을 안 갖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욱더 무서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르체데스 벤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이제 유럽에서 거래되는데요. 오늘 주가가 하루에 5.7%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벤츠나 이런 것들은 뭐 거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피상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벤츠에서 오늘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전기차의 가격 전쟁이 뭐라고 성형사가 들어갔냐면 잔인한 가격 전쟁이 일어나거든. 잔인한 가격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벤츠건 뭐건 전기차를 만들 때마다 손해 나고 있고 여기에 경쟁자 대비 지금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벤츠가 그러면 전기차를 포기해야 되느냐? 현대차가 포기해야 되느냐? 포드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오늘 포드가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네가 파는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전기차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싼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 그것은 그만큼 이 가격에 자기네가 파는 가격에서를 더 내려야지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딱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벤츠뿐만 아니라 BMW 있지 않습니까? BMW 혹시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은 BMW에서 플래그십 전기차 전통 모델이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i7입니다. i7이나 여러분 보시면 길에서 많이 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그게 지금 2억이 넘는 차입니다. 기본이 2억 1천에서 2억 5천 정도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길에서 보시면 야 저거 2억 5천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차고 네. 꽤 많이 다닙니다.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바꾼 것이 아니라 순수 전기차로 모델로 나온 건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 BMW i7
할인이라고 쳐보세요. 할인 금액. 네. 상상을 초월하는 할인 금액을 지금 프로모션하고 있습니다.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게 현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안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좀 그래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폐기물 업체고요. 소비가 많아진다고 하면 혹시 더 할 일이 많아질까요? 실적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미국에서 1위 회사고요.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그 폐기물을 수거하는 그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당 이익도 순수하게 더 좋게 나왔습니다. 1.6억 달러 예상되는데 1.63억 달러가 냈고요. 이러다 보니 현금 흐름에 대해 전망치를 올려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않은 회사, 그리고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한 회사, 그런 회사를 보셔야 되겠고요. 예. 경쟁이 별로 없는 회사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다 대표적인 경쟁이 없는 회사고 살아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을 단기적으로 매매를 굳이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성장주 단기간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돈을 못 버는 성장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늘 말씀드린 퀄리티 있는 기업들, 그리고 현금이 풍부한 회사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식 표현이지만 스트롱 밸런스 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한 현금 대자, 강한 대차 대조표가 있다는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전한 무슨 현금 흐름 기업, 건전한 기업 얘기하고 있는데 딱 그 기업 쪽에 여러분들을 가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것만 꼭 염두에 두시고 한 발짝 물러서서 모든 주식시장, 특히 한국 시장도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금리에 일주일 동안 좀 잠식을 당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하이어 포 롱거라는 게 계속해서 좀 맴돌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방어적인 관점, 그리고 현금의 위대함,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